아이고 저런. 우리는 졸리거나 지루할 때, 심지어 출출할 때도 하품을 합니다. 프랑스의 한 생리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 내뿜는 하품은 25만 번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를 보충하기 위한 현상이거나 차가운 공기를 뇌에 공급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들이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하품을 하든지 간에 하품을 하고 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하면 과도한 턱관절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극이 눈물 주머니에 압력을 가해 고여있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매운 양파를 썰 때도 똑같이 울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파의 매운 휘발 성분이 눈을 자극해서 눈물샘으로부터 눈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눈물이라도 그 원인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눈물 분비 기관에는 눈물을 모아두는 주머니가 있어요. 하품을 할 때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눈물 주머니를 누르면 그곳에 모여있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하품을 연달아 해서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고갈되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의 눈물은 달라요. 노폐물을 세척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이 흐른답니다. 나는 양파를 썰 테니 너는 내 눈물을 닦아주어라. 이 슬픈 광경을 정말 눈물 없인 볼 수가 없군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황화아린이라는 매운 성분 때문. 이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 잘 퍼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썰거나 칼에 물을 묻히고 썰면 매운 성분이 물에 먼저 이용되어 눈의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를. 유레카! 결코 쉽진 않지만 꼭 내 아이에게 건강한 모유를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요. 모유의 장점은 크게 아기와 산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엄마만 잘 먹으면 이 안에 모든 영양소가 아기한테 다 6개월 동안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고.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점, 첫 번째는 두뇌의 발달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모유수유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뇌 발달도 있고 그다음 아기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유는 아기의 맞춤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만 먹는 아기에 비해 뇌의 발달 속도가 20에서 30%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유는 아기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성분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우유에 더 많지만 질적으로는 모유가 더 우수한데요. 락토에린이라는 성분이 장내 대장균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면역물질인 라이소자임이나 글로불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라 소화와 흡수율도 더욱 우수합니다. 또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소아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우유 속에 있는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엄마의 젖에는 들어있지 않아 안전한 것입니다.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인데요. 모유수유는 직접 아기를 안고 먹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 형성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기와 엄마가 스킨십을 이루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기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기의 건강에 최고인 모유. 모유 수유는 산모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출산 후 가장 큰 고민인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모유 수유 시 하루에 소모되는 열량은 약 500kcal.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하는 것과 동일한 소비 열량입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산모한테도 물론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모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자궁 출혈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유 수유를 하신 임산부보다 산모보다 훨씬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64%나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보너스 하나 더! 모유 수유는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 WHO는 모유 수유를 권고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기간만큼은 분유값과 이유식 비용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레카. 촉각은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된 감각이라고 해요. 단순한 단세포 생물조차도 촉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세포 생물에 무언가를 갖다 대면 밀어내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촉각 때문인 거죠. 단세포 생물뿐 아니라 식물들도 인간보다 더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 식물이 그 촉감을 느끼고 누군가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가장 흔하게 알려진 식물로는 신경초라 불리는 미모사가 있죠. 이 식물은 살짝 건드리거나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움츠러들잖아요. 가시밭 같은 식물은 감촉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 10배는 더 민감하다고 해요. 가시밭 덩굴은 무게가 0.25g밖에 되지 않은 끈을 느끼고 몸을 감는다고 해요. 그리고 독고말이라는 식물은 약간의 건드림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말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레카. 색깔만 다른 똑같은 모양을 한 젤리가 있습니다. 이 젤리에는 맛과 향이 나지 않는 각각의 색소가 들었는데요. 하나는 노란색, 또 하나는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 맛은 모두 같은 젤리인 거죠. 이 젤리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맛인지 물어볼까요? Neli sence? Sevmiyorsun. Kivi. Evet. Cevabını Ben verdi. anladım. Kivi diyorsun. Sen? Ben bir düşüneyim. Az önce ne demiştin? Kiraz. Peki şimdi tadı nasıl? Ne gibi? İşte. Evet. Senin cevabın tadı. Ayva. Ayvalı mı? Peki. Tamam. Teşekkür ederim. Aslında biliyor musun? Bunların hiçbirinin tadı yoktu. Ama ben tattım gördüm tadını. 흔히 맛은 우리의 혀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뇌는 눈으로 보는 모양과 빛깔, 또 냄새, 광고에서 얻은 이미지 등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모두 합쳐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색깔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이트 와인에 맛과 향이 없는 빨간 색소를 넣어 레드 와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소믈리에들에게 시음회라고 말한 뒤 이 와인을 맛보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맛은 다르게 평가되죠. 보통 레드 와인은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화이트 와인보다 떫은 맛이 강하고 질감 자체가 무겁습니다. 반면 화이트 와인은 가볍고 산뜻한 맛을 내죠.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이라고 속인 시음회에서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들에게 와인의 재료가 무엇인지 적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소믈리에들은 모두 레드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적어냈습니다. 특정 적포도의 종류나 블랙커런트, 딸기 등 적포도의 색을 내고 적포도의 맛을 내는 종류를 적어낸 거죠. 이제 이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까요? 레드 와인의 맛과 풍미를 느낀 소믈리에들. 사실 색소를 탄 화이트 와인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와인의 맛을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소믈리에들이 무능력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죠. 적포도라고 생각하고 그 맛과 풍미를 떠올리면 적포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요. 즉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 이미지가 맛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유레카! 아유. 오늘 시청률을 위해서 종일 돌아다녔더니 발이 다 아프네.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에? 물집이 생겼잖아. 이거 신발을 벗고 다닐 수도 없고 물집을 터트려야 되나?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물집이 생기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마찰에 의한 것과 가벼운 화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거나 발에 꽉 끼는 신발을 신는 경우나 손과 발에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난 경우 가벼운 화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찰을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꺼즈나 반창고로 붙여주시는 것이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꽉 끼거나 맞지 않는 신발은 NO! 발의 마찰을 최대한 줄인다. 두 번째, 발끝으로 착지하는 것은 피하고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올바른 자세로 걷는다.